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의 자금 쏠림이 어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은 부양 정책이 있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중소형주 쪽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은 되게 많이 샀거든요. 역대 3위권, 그러니까 2위권, 3위권 왔다, 3위권, 4위권 왔다 갔다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코스닥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개인들 순매도는 역대 2위 정도. 그러니까 뭐 개인들 되게 많이 팔고 외국인들 되게 많이 사고 이런 형태를 보였고. 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대형 업종들, 뭐 로봇, 제약,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고르게 다 올라가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지수는 의미가 없는 게 뭐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특별하게 오르고 내리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는 유난하게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비교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는 오늘 하락.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에 계속 추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4% 급락하지만 않으면 어쨌든 플러스 마감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3,926으로 끝났죠. 그런데 이 위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으로 수급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3,900 전후에서는 다시 코스피가 튀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소형업종은 뭐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했죠. 수목금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수 자체도 지금 61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되게 재미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이후에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 나왔었는데 코스닥 쪽에 좀 힘이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소형주들 쪽에서도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보자 뭐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코스닥은 오늘 뭐 3.7% 그러니까 하루 상승률로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4월 10날 관세의 날 그날 트럼프 그때 폭락하고 그 다음날 급반등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이평선을 좋아한다고 흘러내리다가 이 근처에서 이제 비비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깨지면 이제 신용 터지는 자리였고 지켜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간으로 보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이 올해 첫 주, 그러니까 올해 첫 주에 거의 주간 상승률이 6% 가까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가장 크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그동안에 좀 한풀이하는 듯한 코스피 대비 천대받았던 거를 좀 한풀이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역시 뭐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뉴스잖아요. 뭐 코스닥 부양책이 가동이 된다고 그래서 뭐 그 소득공제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보다 이제 연기금 비중 확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연기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높인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증권사의 모험자본 20조 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부양책 이런 거보다 사실은 이렇게 돈 투입하는 게 제일 세요. 돈 투입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니까 이거는 코스닥이 그동안에 부진했는데 가격 부담도 없고 그럼 지금부터는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제 표현은 뭐냐면 이거 호구 들어오니까 미리 사자.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 그 호구라는 게 제가 뭐 우습게 보는 그런 호구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저 자금은 코스닥에서 뭘 사겠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잡주사지는 않거든요. 중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사고 저런 정책에 의하면 약간 좀 그 보통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계적으로 그냥 쭉 사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기계적으로 몇십조 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지금 사놓으면 쟤들이 알아서 끌어올려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두면 쟤들이 호구짓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표현을 호구라고 한 거지 진짜 호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정서가 가동이 된 건데 근데 어쨌든 그 금융위에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무근이 아니잖아요.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를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뉴스 딱 나오고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더 자신감 있게 중소형주 쪽으로 달려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연기금 쪽을 저는 자꾸 주목을 하는데 왜냐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4.9% 플러스 마이너스 3%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17.9%를 상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7%를 넘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추가 매수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면 여기서 추가로 2%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기금의 운용자금이 1,300조 원 정도 되니까 이걸 적용하면 26조 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 늘린다? 그러면 저 26조 원이 코스닥으로 그대로 들어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저 TAA라는 걸 쓰지 않는 상태로 되면 이게 만약에 비율은 연기금의 이제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코스닥만 증가한다. 이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기금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매수하고 이런 구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기금의 주식 비중 자체를 더 추가를 넘겨주고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운용하는 한계치를 19% 정도까지 높여주고 19%, 20%그 정도로 높여주면서 코스닥 비율을 조절해주면 이제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쪽을 검토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두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21년 말에도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2022년 저 때 당시 뉴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17년도 연말에 나왔던 거, 2022년 4월에 나왔던 거. 근데 그때 당시 2021년 연말에도 저 뉴스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반복이 됐던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그러면 이제 두 번 다 올라갔냐?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당시에 그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으로 저 뉴스가 저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지수가 코스닥이 한동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마 저때 샘플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2021년도, 2022년 그때는 그렇게 별 재미가 없었는데 저때 당시에는 저게 좀 어필이 됐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뭐 그렇다고 실제로 엄청나게 주식을 뭐 사들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저때 증시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서로 다르게 움직였는데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에는 2017년, 2018년도 저때 당시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증시 부양책 한다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밀고 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들 이번엔 진짜 연기금이 주식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연기금이 살 만한 코스닥의 대형주 쪽으로 자금을 집중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뉴스들 보면 여야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합의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거 좀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특히 뭐 그 가격 다 쪼갰어요. 다 쪼개가지고 뭐 14%, 20%, 25%, 뭐 35% 이런 식으로 세율별로 다 이제 쪼갰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억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50억까지는 25% 세율을 적용을 하고 10% 그러니까 10억 원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그 10% 그러니까 10억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만 30% 적용하는 거라서 그래도 그냥 아쉬운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하는 게 낫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는 일단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코스피 6,000포인트 간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코스닥 쪽 재료가 더 세게 작동을 하면서 별로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게 그 10월 말에도 나왔던 뉴스였어요. 그때도 이제 JP모건에서 코스피 6,000피 간다라고 했던 뉴스여가지고 시장에서 막 새롭게 뭐 서프라이즈하게 그렇게 반응하진 않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좀 새로운 뉴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세게 훨씬 더 세게 그렇게 반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종목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무려 2.9%나 이제 빠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주는 저렇게 큰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떤 업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는 코스닥이냐, 너는 코스피냐, 여기에 이제 갈려있는 날이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징 종목들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들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15위 중에서 하락한 거, 상승한 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대형주 빼서 소형주 쪽으로 갈았다니까. 근데 코스닥은 이게 시가총액 25위까지인데 하락한 게 없고 두 자릿수 올라간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제법. 예, 15위 내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한 게 5개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왜냐면 저게 연기금이 잡주 사지는 않으니까 연기금이 사거나 증권사들이 살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중대형주 쪽이고 시가총액 상위는 필수적으로 사겠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뭐 업종에 대한 구분보다는 뭐 시총이 높으면 일단 사놓고 보는 예, 그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 펀드 안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또 겹치는 업종이니까 이런 쪽을 더 사보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또 엄청나게 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되게 많이 팔았고, 오늘 개인의 코스닥 순매도 규모는 제가 계산한 범위 안에서는 역대 2위예요. 예, 역대 2위로 되게 많이 팔았고, 종목은 오늘 뭐 아무래도 대형주 쪽 다 매도에 가 있었겠죠. 근데 하이닉스 오늘 순매수로 잡혔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돼서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순매도 규모가 1조 1천억.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절반이 이제 이 두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대형주들 쭉 뿌려서 매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 매수는 순매수 1위가 140억이에요. 예, 1,400억도 아니고 140억이 순매수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외국인들 뭐 사는 것보다 일단 팔아놓고 그냥 코스닥이나 중성주 쪽으로 일단 일본의 현금화, 나머지는 중성주 사자 뭐 이런 구도로 이제 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사고, 그 외에 이제 금융주들,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 뭐 사나 봤더니 이제 외국인들은 뭐 종목으로 보면 로봇주,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인데 뭐 하여튼 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들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제약 바이오, 로봇, 예, 그다음에 하여튼 요런 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종목 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쪽은 좀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 매도가 있는데, 근데 종목은 또 골라서 샀어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투신하고 연기금으로 나눠서 보면 종목이 또 확 바뀝니다. 그래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뭐 샀는지는 한번 따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오늘 반나절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반나절만 열리는데 그 와중에 점검을 해봐야 될 게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구글 구도가 계속 대결 구도로 가서 두 종목이 엇갈리느냐, 이렇게 되는 것보다 둘 다 이제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AI 관련된 이슈가 버블론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구글파, 엔비디아파 이렇게 갈리면서 시소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가서 아예 그냥 AI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AI주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외국인들이 워낙 코스닥을 오늘 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저런 강도로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종목 장세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어떤 종목이 갈 거냐. 근데 그거는 이제 메인 이슈가 뭐가 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실적이 될 거냐, 아니면 지금 같이 이제 코스닥 부양책이 될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은 뭐 12월에 이제 배당 이슈는 11월로 보통 뭐 이제 수혜를 입고 12월은 배당 이슈보다는 딴 걸로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중에서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상승보다는 이제는 좀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계속 과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과매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매도권은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와 하고 다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상승 시도하는 종목이 되게 많아진다고 이제부터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대장주하고 아닌 종목하고 이제 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도 업종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에 좀 집중해 보고, 저도 내용을 또 그때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건데, 아침인가요? 어젠가요?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내년도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실적 이익 상승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건 내년도에 코스닥의 이익도 증가되는 걸로 전망이 된다. 근데 이게 모든 업종이 다 전망치가 좋은 게 아니라 업종은 되게 또 몇 개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순매수 역대 3위, 예, 3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상승률이 그렇게 꼭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뭐 다음날 화려하게 또 올라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차별화 쪽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업종, 실적, 그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 이 연기금 기관이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 쪽으로 계속 추려나가는 예, 그런 냉정함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11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1월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어수선하고 막 금리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12월에는 조금 시장이 다른 형태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도 적응해서 기회를 또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하고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한 7만 넘어갈 수 있도록 보신 김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